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대형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오리건주 디트로이트에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유아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멕시코 해군의 소형 수송기가 텍사스주 해안 인근에 추락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에 깜짝 성장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기록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대형 폭풍이 예보되면서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 주 동안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몇 달치에 해당하는 양의 비가 쏟아질 수 있다며 약 600만 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LA 산불 피해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대피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리건주 디트로이트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강타해 주택과 건물 70여 채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리건주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주 폭풍으로 건물 12채가 완전히 파괴됐고 65채는 일부 파손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주부터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로 도시 전역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지는 등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지난 2020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뒤 수년 동안 복구 작업이 이어져 온 것으로 이번 폭풍으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네, 유아 환자를 태우고 미국 병원으로 이동하던 멕시코 해군의 소형 수송기가 텍사스주 해안 인근에 추락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 해군은 이번 사고로 군 장교와 민간인을 포함한 탑승자 8명 가운데 5명이 사망했고 1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명은 구조됐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중증 화상 어린이를 긴급 이송하던 중이었으며 사망자 가운데는 이송 중이던 어린 환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일대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텍사스 주 당국은 잠수팀과 순찰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에 연율로 4.3%의 깜짝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황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4.3%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계산법을 쓰는데 한국식으로는 약 1% 성장한 셈입니다. 2023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고 전문가 예상치 3.2%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입니다. 소비가 늘고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전체 성장세의 90%를 차지하면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한 결과라면서 바로 반겼습니다. Showing that President Trump's trade policy and his supply side policy, which is really increasing factory production and so on.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호황이지만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면서 본인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상황이 계속 요동쳤던 만큼 분기가 아니라 1년 성장률을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 한 해 성장률은 2.5%로 작년 2.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뒤에 내년에는 2%로 조금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소비가 늘어난 부분도 6천만 명에 달하는 상위 20%가 씀씀이를 늘렸을 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쪼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3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연말까지 세관 국경보호국의 CBP 홈 앱에 자진 출국을 등록한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0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BP 앱을 이용할 경우 인상된 지원금 지급은 물론 출국 불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앱을 통한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 1명의 강제 추방 비용은 평균 $17,000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기록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여러 번 언급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9일 수사 자료를 처음 공개했지만 자료 양도 적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 16장을 삭제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어젯밤 약 3만 페이지의 문서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993년부터 3년 동안 최소 8차례 앱스타인 전용기에 탑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20세 여성 등 3명만 비행기에 탑승한 적도 있었고 앱스타인이 편지에서 대통령이 젊고 성숙한 소녀들을 좋아한다고 적었는데 당시 대통령은 트럼프였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공개된 기록이 모두 진실은 아니며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허위적이고 선정적 주장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의 총기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워싱턴 DC의 총기법이 미국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총기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연방대법원이 이미 인정한 권리를 지방정부가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들어 제기한 두 번째 총기 관련 소송으로 앞서 법무부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 전함을 앞세워 해군의 일명 황금 함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협력 파트너로 한국의 기업 한화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두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새 트럼프급 전함의 모습입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 위주인 현재 해군 구조를 이 전함을 중심으로 한 황금 함대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ecause they said, why aren't we doing battleships like we used to? These are the best in the world. They'll be the fastest, the biggest, and by far 100 times more powerful. 현재 주력인 만톤 안팎 구축함보다 서너 배 배수량이 더 큰데 직접 무장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핵무기부터 마하 5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약 대신 전자기로 포탄을 더 멀리 날리는 전자기 레일건, 자폭 드론을 막을 고출력 레이저까지 장착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임기 안에 건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는 20척에서 25척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를 파트너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전함을 호위할 프리기함을 한화가 미국에서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things that we need, not in 10 years and 15 years, we need them now. And they'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a good company, recently agreed to invest $5 billion in Philadelphia Naval Shipyard. 미 해군도 최대한 배를 빨리 인도할 수 있는 회사에 차기 물량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함 한 척에만 워낙 7조 5천억 원 이상 들어가는 데다 전술적 활용 가치가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금 함대 계획이 트럼프의 공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1년 6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미중 사이의 무역 휴전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지식재산권 탈취 시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반도체를 상대로 관세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관세율 인상은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미중 양국은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무역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했는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보류했지만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5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if you take a look at Greenland, you look up and down the coast, you have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덴마크와 그린란드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 안보를 논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 없다며 주권 침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이른바 마가 세력이 분열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 집회 아메리카 페스트에서 주요 인사들 간 공개 비난이 이어지며 내부 분열이 가시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수 언론인 벤 샤피로와 터커 칼슨이 반유대주의와 찰리 커크 암살 배우 등을 놓고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을 대표적 예로 들었습니다. AP통신도 마가 운동은 2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존해왔던 만큼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찰리 커크의 아내가 차기 대선에서 벤스 부통령 지지를 공개 선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마가 진영이 후계 경쟁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추첨하는 파워볼 복권의 잭팟 당첨금이 1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추첨해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내일 추첨 당첨금은 17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으로 불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복권 역사상 네 번째로 큰 당첨금으로 일시불 수령을 선택할 경우 7억 8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어제 추첨에서는 파워볼 번호를 제외한 5개 숫자를 맞춘 2등 복권이 뉴욕 2장을 포함해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에서 모두 9장 판매됐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알약형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위고비 경구용 제제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내년 1월 초부터 미국 시장에 위고비 알약형을 출시할 계획이며 현재 유럽 식품의약청에도 판매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고비 알약형의 한 달 복용분 가격은 149달러로 기존 주사형 제품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쟁사인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도 비만 치료제 잽바운드의 후속 경구약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남부 405번 프리웨이의 일부 차선이 축소 운영되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405번 프리웨이 일부 차선이 축소 운영되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오는 26일 밤 10시부터 29일 새벽 5시까지 세플베다 패스 구간의 일부 진입로와 출입로가 폐쇄되면서 양방향 차선이 각각 3개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 포장 재정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며 내년 중반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메디케일 자격 변경에 대비해 가입과 갱신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웃케어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29일부터 31일까지 메디케일 신규 신청과 갱신 그리고 변경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방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이 총영사관과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의 금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사기범들은 실제 총영사관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고 인터폴 협조문과 구속영장처럼 꾸민 가짜 문서를 보내 박모 씨에게 7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기관이 전화나 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끊고 공식 연락처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딸 주애와 함께 백두산 지역 호텔의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인 리설주도 함께 갔는데 리설주는 이번에도 뒤로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눈이 덮인 백두산 삼지연 지구에 북한 관광호텔 5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백수, 이깔, 미령, 청봉, 본나무 호텔인데 지난 20일 이깔과 미령 호텔의 준공식에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수려한 경치 속 아름다운 자태를 떠안고 서 있는 백두산 아래 첫 동네 삼지연시.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 지방공장 준공식에 이어 삼지연지구 호텔 준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김주애가 김일성 일가의 혁명 성지라는 백두산 지역을 방문했다고 보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은 딸과 깍지를 끼고 호텔 곳곳을 둘러봤는데 김주애가 김정은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부녀 사이의 친밀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김주애는 현재 북한에서 김정은 어깨 위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지만 김정은 부녀와는 대체로 멀리 떨어진 채 뒤쪽에서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후계자 가능성이 높은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준공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이어 백두산 지역도 대규모 관광단지로 발전시킬 뜻을 내비쳤습니다. 삼지연시의 거창한 전대는 백두산으로부터 북포태산, 남포태산을 포괄하는 대규모 관광지구의 출현을 예고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는 대북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아 북한의 중요 외화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한국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비난받고 있는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가 이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면서 김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증거인멸교사 김범석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전국 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사건에 대해 김 의장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이 쿠팡 최고개인 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 등의 지시를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S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친밀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과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다시는 덕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정의당과 노동당, 시민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쿠팡이 노조 규모를 줄이려 회사 분할 등을 추진했다는 SBS 보도를 언급하며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이자 헌법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쿠팡 탈퇴, 탈팡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 등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쿠팡 사태 범부처 TF 첫 회의를 열고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점을 밝혀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어제 쿠팡 자회사와 쿠팡 측 대관 조직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전 쿠팡 자회사 대표와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검찰 지휘부 2명을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같은 한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발사체 한빛 나노가 어제 우주로 향했지만 발사 30초 만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며 추락했습니다. 성공적인 발사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3, 2, 1. 불길과 함께 길이 21.8m, 무게 20톤의 발사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발사체 한빛나노가 오늘 오전 10시 13분 우주로 향했습니다. 순항하는 듯 했지만 공기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인 맥스큐 구간을 통과할 때 갑자기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문구와 함께 비행 중계 화면이 종료됐습니다. 한빛나노는 민가가 없는 안전구역으로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측은 일단 로켓은 정상적으로 점화됐지만 이륙 30초 뒤 발사체 이상 신호를 감지해 비행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원인은 확인 중이라면서 추후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빛나노는 이노스페이스가 한국판 스페이스X를 꿈꾸며 독자 개발한 첫 상업용 발사체입니다. 1단엔 양초 성분과 같은 파라핀계 고체 연료를, 2단엔 액체 메탄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발사체를 밀어올리는 추력이 누리호의 8% 수준인 만큼 소형 위성 발사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항상 큰 발사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적시 발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형 발사체가 포트폴리오에서 한 축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의 실패 끝에 2008년 첫 상업 발사에 성공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한빛나노의 오늘 발사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데이터 수집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한국 내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 점주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9만 건이 넘는데 신한은행 본사 내부 직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카드 모집책들에게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희성 기자입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이 게시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자 19만 2천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정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로 점포를 연 자영업자들이 카드사 가맹점 등록을 하면서 제출했던 정보들입니다.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외부로 제공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신한카드 측은 내부 직원 12명이 약 3년에 걸쳐 이 정보들을 신용카드 모집인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안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보니 조금씩 사진을 찍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집인들은 이 정보로 가맹점 대표들에 전화하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 수수료를 챙겼고 정보를 넘긴 내부 직원들은 실적을 채웠습니다. 실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악마 유혹에 시달리다가 이제 개인정보도 유출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가맹점 대표자가 아닌 일반 고객 정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신한카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접근 관리 통제가 잘 됐는지, 접근 권한 관리가 잘 됐는지, 필요한 암호화 조치 같은 걸 잘했는지. 앞서 우리카드에서도 내부 직원이 마케팅 동의 없는 7만 4천 명 등 총 20만 7천 명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3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갑질 의혹을 폭로한 전 매니저들에 대해 공갈 미수에 이어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한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갑질과 의료법 위반 등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지난 19일 저녁 서울 용산경찰서에 나와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지 13일 만으로 조사는 밤 늦은 시간에 6시간 정도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최근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도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박 씨는 전 매니저들이 개인 법인을 세운 뒤 해당 법인의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매니저들은 모두 허위 고소라며 오히려 박 씨가 세금 때문에 돈을 법인으로 보냈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매니저들이 박 씨를 고소한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이른바 주사이모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박 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전 매니저들은 경찰에 나와 2차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방송인 전현무 씨에 대해서도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해달란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 씨 측은 9년 전에 이뤄진 적법한 의료행위였다고 해명하며 당시 병원에서 뗀 걸로 보이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 넘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정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했던 A씨가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A씨가 김 의원이 대한항공의 모 전무에게서 호텔 초대권을 받은 것 같다며 이란 이안으로 지난해 11월에 특정 일자들을 보낸 뒤 로얄 스위트룸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2박 3일로 예약을 완료했다고 답합니다. A씨는 당시 초대권의 이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기한의 연장도 요청했었다며 대한항공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숙박권을 사용할 당시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정책 등의 소관 상임위입니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얄 스위트룸의 평균 숙박비는 1박에 70만 원대로 2박은 140만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오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통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참여연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했고 야당도 여당 실세의 금품 수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후 들어 김 의원은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확인 결과 숙박 비용은 1박에 30만 원대로 즉각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당시 쿠팡 대표와 호텔에서 고가의 오찬을 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이 주문했던 파스타는 3만 8천 원이었고 쿠팡이 국회를 상대로 지나친 대관 업무를 하는 것에 주의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옵니다. 날씨는 좋지 않아도 따스하고 넉넉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